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예외적으로 허가를 안 받을 수 있는 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5년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지역. 우리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동안은 이 3개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일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의무도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액 이상이면은 대출 한도가 굉장히 축소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는 적극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TF팀 또는 용역 보고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4번째 핵심 내용은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 행위를 범부처, 국세청, 경찰청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각 부처가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효력 발생일은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10월 15일 날 됐는데 효력 발생일은 하루 뒤인 2025년 10월 16일, 이때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달라요. 2025년 10월 15일 날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같이 묶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지역이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에는 3개구,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도 3개구가 들어갔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하고 하남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정 공고가 2025년 10월 16일 날 발표가 됐고요.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해제 시까지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이게 이제 좀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규제 내용이 포함됩니까? 라는 게 이제 핵심된 내용일 건데, 우리가 크게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구분해 봤었을 때 세제 쪽과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나머지 대출이라든지 전매 제한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은 거의 투기 과열지구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된 세금 내역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나눠 가지고 별도 영상을 통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규제 내용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는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가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사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한 주택으로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하고 재당첨 5년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서 핵심된 내용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가 됩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게 금지되는데, 재건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지위 이전이 금지가 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늦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긴 하는데 대부분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재당첨 금지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5년 재당첨 금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나는 그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겠죠. 조합원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든지 어찌됐든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내가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내 세대와 그 세대원은 투기 과열지구 내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다. 5년 동안은 재분양 신청이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어떤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제한되는 거지, 한쪽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은 전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에 더 속해 있으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 취득가액이 무관하게. 근데 우리가 증빙 자료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는 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비조정 지역 중에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에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죠. 조정 대상 지역 리콜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과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증빙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외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똑같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동안에는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만 됐는데 똑같이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묶였습니다.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단독주택을 취득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취득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취득합니다. 설령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 개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보시면은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아파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서울스푸르지오 그러면서 쭉 열거되어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레미안 이스트팰리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가 났는데 효력은 이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20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허가를 안 받아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2025년 10월 20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가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주택을 샀으면 그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어떤 허가 의무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매로 취득할 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매매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채무 부분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주택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내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여부를 15일 내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한 이후에는 2년 동안 내가 주택을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요거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기존에 내가 주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 주택이 남겠네요. 요거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면은 기존 주택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 아닌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고, 대신에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럼 내가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겠죠? 근데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에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허용을 해주지 않겠죠. 대신에 임대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싶어.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예외적으로 허가를 안 받을 수 있는 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매매로 취득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취득하면 허가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의 유상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2년 동안 거주 의무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이 2년 실거주 의무 기간 중에 직장 이전이라든지 질병 치료 등에 불가피한 사유 대신에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2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없고, 또 한 가지 예외는 수용이라든지 협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2년 내에 내가 공익사업으로 내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실거주 2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대출 규제거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굉장히 제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LTV가 무주택자는 60%에서 40%로 축소가 됐고, 유주택자는 아예 이제 못 받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축소가 됩니다. 10억 이하면은 6억 원, 15억에서 20억 원 사이면은 4억 원, 25억 원 초과하면은 2억 원밖에 담보대출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대출도 1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이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 대출과 관련된 규제 내역을 봤었을 때 그동안에는 대출을 받아서 많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이 부동산제도 합리화 내용입니다.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번 대책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데, 향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개정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그리고 순서 등은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 용역과 TF 논의 등을 통해서 보유세는 뭐 종합 부동산세를 의미하겠죠. 거래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의미하겠죠. 요거에 대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데 향후적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규제 내역의 핵심된 내용은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설치 및 불법 행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범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부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용도를 잘 썼는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용도를 주택 취득하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국세청이 좀 강하게 나왔죠. 초고가 주택, 취득가액이 30억 이상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할 거고, 고가 아파트의 증여 거래, 이제 매매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로 많이 하겠죠. 특히 증여로 하게 되면은 부담부 증여 등을 많이 이용하겠죠.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 그리고 시세를 조작
조작하는 중개업소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가지고 국세청도 이제 발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를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불법행위 감독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국토부부터 해가지고 뭐 경찰청, 금융위, 국세청, 정부 각 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안정 또는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대응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된 내용은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강화했다. 그리고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부터 해가지고 범부처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 투기 지역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세금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